셰프진 레시피. 자, 야나기 보초 같은 경우는 외날이죠. 이거는 오른손잡이용, 왼손잡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날이 이제 오른쪽에 칼을 세우면 오른쪽에 날이 있죠. 왼손잡이 칼은 날이 이제 왼쪽에 있겠죠.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 칼이 날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숫도를 1시간 정도 불리고 물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건져서 칼을 이제 가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 보이시는 이제 날 있죠. 이 날이 칼이 처음 초기에 이제 색깔을 받으신 모양 있잖아요. 외날 칼은 여기 칼 등에서 날이 꺾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꺾어져 있죠. 이게 반듯하게 꺾어져 있을 거예요. 편편하게. 네. 이 편편한 면이, 이 면이 숫돌에 딱 밀착이 돼야 됩니다. 이 날이 숫돌에 딱 붙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틈이 없어야 돼요. 칼 끝에만 갈거나 칼 위에만 갈면 안 됩니다. 이 면 전체가 숫돌에 딱 밀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 칼 숫돌에서 보통 뭐 45도 각도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밀어서 갈죠. 앞날은 칼을 밀 때 힘을 줍니다. 이렇게 밀 때 힘을 주는 거죠. 밀 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동남쪽 이렇게 갈죠. 45도로. 그 뒷날은 붙여서 당기면서 가는데, 당길 때 힘을 줍니다. 이렇게 칼이 당길 때 힘을 줘요. 당길 때. 그리고 앞날은 뭐 예를 들어 뭐 3대7 비율로 보통 많이 가려고 하죠. 앞날을 7번 갈고 뒷날은 뭐 3번만 간다. 그건 거의 이제 형식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칼을 갈면은 그렇게 갈아서는 칼이 잘 안 갈립니다. 안 갈리고 칼날이 뒤집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칼은 잘 안 갈린 상태에서 날만 없어져요. 이제 칼을 잘못 갈면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날이 칼 숫돌에 정확하게 밀착이 돼야 돼요. 정확하게 밀착이 돼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칼의 길이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숫돌 폭과 칼 폭을 맞춰가지고 보통 이 정도 30cm 정도 되는 칼이죠. 그러면은 칼날을 3등분을 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1번을 10번 밀었어요. 그러면 2번도 10번 밀어야 돼요. 그리고 3번도 10번 밀어야 돼요. 똑같은 힘의 크기로. 그래야 1번, 2번, 3번이 똑같이 갈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날이 줍니다. 그러니까 칼 앞부분만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앞날만 갈잖아요. 앞날만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그러면 뒷날은 그대로 있겠죠. 그럼 앞날만 계속 줄어요. 그럼 칼이 나중에 요만해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칼을 제가 20년 넘게 쓰고 이 칼을 뭐 15년 이렇게 써도 날이 안 줄거든요. 칼은 이 숫돌로 이 칼 숫돌을 사람의 힘으로 숫돌에 이렇게
문대가지고, 죄송해요. 문댄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이 철을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문질러가지고 쇠가 그렇게 줄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 쇠를 깎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금방 이거 칼날이 그렇게 안 줄거든요. 근데 칼날이 주는 이유는 특정 부분, 한 부분만 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날 전체를 대고 갈지 않고 칼날을 빨리 세우겠다고 칼을 들어서 끝에 날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를 갈면은 칼날이 이게 서는데, 처음 칼 사고 나서는 특히나 그렇고요. 칼날이 서는데 한참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칼날을 빨리 세우기 위해서 칼을 자꾸 들어요. 날이 빨리 쓰려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칼이 안 쓰니까 계속 칼날을 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끝에 얇은 부분만 계속 갈려요. 그러니까 칼날이 계속 주는 거예요. 그렇게 칼을 갈아서 쓰면은 몇 번 칼질하면 날도 금방 무너지고, 두 번째는 이 칼의 두께가 계속 얇아집니다. 칼이 갈려가지고 계속 얇은 부분만 계속 갈기 때문에 칼이 계속 줄어요. 칼은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처음에 이제 새 칼을 사셨으면은 칼의 모양이 그대로 나오게 가셔야 돼요. 칼의 모양이 생긴 그대로 칼날이 줄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20년 칼을 써도 웬만큼 칼을 갈아가지고는 칼이 잘 안 줄어들어요. 분명히 칼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면, 칼날이 자꾸 줄어들고 얇아지고 칼 앞이 길이가 줄고 하시는 분들은 칼을 잘못 갈고 계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날을 꼭 대서, 자 3번, 2번, 1번인데 똑같은 양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번 갈았으면 중간도 10번, 그리고 앞날도 10번, 이렇게 똑같이 갈아요. 대신에 날이 딱 숫돌에 붙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칼날이 서야 되는 부분 있죠. 칼을 갈아야 되는 부분에 손가락을 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최대한 칼날을 숫돌에 밀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밀착을 시키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면은 이쪽 손가락에 너무 무리가 가고, 또 칼을 갈다가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칼을 저는 이렇게 잡고 갑니다. 엄지로 여기를 누르고요. 이쪽 엄지로 여기를 누르고 칼을 이렇게 갑니다. 여기를 한 번에, 여기를 전체 숫돌을 이용해서 다 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숫돌을 칼 가시다 보면은 보통 이 각도로 많이 가시죠. 45도 각도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갈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통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숫돌이 가운데만 파져요. 왜? 여기만 가니까. 그죠? 여기 지금 광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만 갈아요.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이 부분만 숫돌이 나중에 이제 아시겠죠? 푹 파져요.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숫돌을 들어가지고 바닥에 비벼서 편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공구시 숫돌이라고 그러죠. 네, 그 막숫돌로 다시 문대가지고 숫돌을 일자로 편편하게 평형을 만들어서 또 칼을 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숫돌만 또 줄어요. 이번에는 여기만 갈아서 숫돌이 휘니까 여기 또 수평 맞추려고 또 숫돌로 문대고, 그러면 이번에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숫돌만 또 계속 줄어요. 이 파져 있는 숫돌에다 칼을 갈면은 날이 숫돌 전체에 닿지가 않기 때문에 밀 때 칼날이 뒤집어집니다. 여기 많이 파진 부분을 밀면서 칼이 숫돌에 딱 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겠죠? 네, 가다가 분명히 들려요. 칼이. 왜? 숫돌이 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면서 그러면 또 끝에 날만 또 갈려져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날이 끝에 날만 또 닳아서 없어지고, 혹은 칼날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칼을 잘 갈고 있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거는 이 숫돌이 편편하냐 편편하지 않냐예요. 내가 칼을 갈고 났는데 이 숫돌이 그대로 편편한 상태, 반듯한 상태로 돼 있으면 칼을 잘 간 거고요. 내가 칼을 계속 갈았는데 숫돌이 계속 가운데가 파지거나 숫돌이 휜다. 그러면 칼을 잘못 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운데를 안 피고 갈려면 어떻게 갈아야 되냐? 아까 칼을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똑같은 힘의 크기로 똑같은 횟수로, 그래야 칼날이 균형적으로 이제 줄고 갈리니까요. 숫돌도 마찬가지예요. 자, 뒷부분, 중간 부분, 앞부분 똑같이 써줍니다. 이왕이면은 한번 밀 때 끝에서 끝까지 밀어주는 게 좋아요.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보시죠. 숫돌을 전체를 쓰는 겁니다. 숫돌을 전체를 쓰는 거예요. 밀 때 힘을 주면서 숫돌을 전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숫돌을 따로 편편하게 해야 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돼요. 숫돌의 수명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뭐 짧게는 석 달에 한두 번씩 숫돌을 바꾸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숫돌이 막 이렇게 계속 하다가 숫돌만 얇아져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꼭 요 끝에 날이 다 잘못 잡혀 있어요. 전체를 밀어서 씁니다. 전체 이렇게 전체를 밀었어요. 칼을, 앞날도 전체를. 여기 이쪽을 10번 밀었으면 숫돌도 반대로 이쪽도 10번 미는 거예요. 그래서 숫돌이 계속 편편하게 가게끔 숫돌도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 이쪽 부분들은 뒷날을 당기실 때 이 끝에도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이렇게요. 네. 그러면은 숫돌도 편편해지고 칼 뒷면도 편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중간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물을 틀어놓고 칼을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수막 현상 아시죠? 물이 이제 떨어지면은 여기 이제 숫돌하고 칼 사이에 막이 생겨가지고 칼이 직접적으로 돌에 닿지 않아요. 칼이 직접적으로 돌에 닿지 않으니까 이제 날이 안 갈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끄러지기 때문에 손을 다칠 위험이 엄청 큽니다. 실제로 칼질을 해서 손을 베고 다치는 경우보다 칼을 들고 다른 걸 하다가 이제 칼을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럴 경우가 훨씬 더 크게 다치잖아요. 특히나 이제 칼을 갈 때는 엄청나게 많은 힘을 주고 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 갈다가 손을 베이면 엄청나게 깊이 베이고 많이 베여요. 손가락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물 틀어놓고 갈지 마시고, 그리고 칼 가실 때는 주변 분들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 칼 가시는 분도 되게 집중해서, 손가락 잘릴 수 있으니까 되게 집중해서 이제 칼을 가셔야 되고, 숫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숫돌을 이렇게 칼 딱 됐을 때, 처음에 숫돌이 나왔을 때 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붙어 있거든요. 이 날이 숫돌에 딱 붙어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갈아도 돼요. 이렇게 날만 딱 붙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갈고,
중요한 거는 이 날이 돌에 딱 밀착이 돼야 된다는 거. 그 1000번 숫돌에 이제 칼을 갈아가지고 날이 어느 정도 쓰면은 이제 마무리 숫돌 이제 6000번 숫돌에다 마무리를 하는데요. 6000번 숫돌을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네, 1000번 사용하는 숫돌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똑같이 네 이렇게 앞뒤로 이제 마무리를 칼을 계속 밀어가면서 이제 곱게 여기 칼 끝부분이 이제 곱게 되게끔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칼 날이 섰는지 안 선 부분 어딘지 이제 만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만져봐 가지고는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 잘 몰라요. 그죠?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칼이 뒤집어졌는지 안 뒤집어졌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 끝에 부분이 있으면은 서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갈아서 일자가 되게끔 그러니까 칼날이 넘어온 부분이 있으면 넘어오지 않도록 이제 칼을 갈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다시 날을 일자로 맞춰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날이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편하게 손톱을 이용하거든요. 손톱에다가 칼날을 이렇게 밀어 봅니다. 칼날이 잘 서 있으면 이게 안 밀려요. 근데 칼날이 안 서 있으면은 이렇게 밀립니다. 살짝 긁어보면 이건 지금 칼날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칼날이 있으면 자 아까 이제 칼 갈아가지고 칼날이 있는데 지금 이 칼 지금 칼날이 서 있으면 안 움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안 움직여요. 가다 딱 끊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칼날이 잘 서 있는 거고요. 칼이 이렇게 손톱 위에서 밀려버리면 칼날이 안 선 겁니다. 두 번째는 나무 도마죠. 플라스틱 도마는 안 되고요. 나무 도마에 똑같이 밀어봅니다. 칼이 이렇게 쑥쑥 밀리죠? 그러면 날이 안 쓴 거예요. 근데 칼날이 뚝 안 밀려요. 끊어져. 방금 보셨죠? 지금 도마가 밀리잖아요? 이러면은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칼이 밀리면은 칼날이 안 쓴 거고요. 이렇게 끊어져서 도마가 밀릴 정도로 끊어지면은 칼날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마무리 숫돌로 마감을 하시다가 마무리 하시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무리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나무 도마에 한번 밀어 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에다가 대보면서 이쪽은 날이 섰는데 이쪽은 날이 안 섰구나. 그럼 날이 안 선 쪽을 또 한번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 그래서 날을 전체적으로 다 세워서 사용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날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횟수로 갈려야 된다는 거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칼날이 숫돌에 밀착해야 된다는 거 전체가. 그리고 절대 칼을 들면 안 되고요. 절대 칼이 들리면 안 되고 그리고 절대 숫돌이 휘어지면 안 된다는 거 한쪽으로 파여지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꼭 지키셔야 되고 그래야 칼을 제대로 날을 세워서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칼날이 제대로 서 있고 서고 그리고 칼날이 휘어지지 않고 서 있어야 내가 나중에 칼질을 하면서 칼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 칼날이 재료에 어디쯤 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힘으로 어디까지 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칼날이 서 있고 칼 방향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칼 관리가 중요하니까 꼭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칼은 이제 날이 30cm 짜리 칼이고요. 이 칼은 그 37cm 칼입니다. 딱 봐도 길어 보이죠. 근데 이제 그 사시미를
썰 때 날이 긴 칼이 좋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사시미 써는 시간 제가 따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날이 긴 칼이 칼질이 훨씬, 특히나 사시미 썰 때는 날이 긴 칼이 훨씬 더 사시미가 잘 썰리고, 그리고 이 날이 길어서 다루기가 힘들지만 이 다루는 요령만 익히면은 훨씬 더 고퀄리티의 사시미를 썰 수 있기 때문에 사시미 칼은 어느 정도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칼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나 뭐 이제 그 칼을 다루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따로 이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사시미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석 달? 네, 뭐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저는 누구나 다 사시미를 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시미를 혹시 사시미에 관심이 있거나 사시미 썰는 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사시미를 썰고 계신데 잘 안 썰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보시면은 5개월 안에는 웬만큼 어느 정도는 사시미를 다 썰 수 있을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다른 뭐 사시미 편 말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편들을 계속해서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레시피 있으시면은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필요한 레시피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이 괜찮지 않으시더라도 꾸준히 셰프진 레시피를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요리의 어떤 깊은 또 다른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 꼭 구독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칼갈리 하는 걸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생선 손질하는 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사시미를 커팅하는 것들로 해서 차차차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